네, 안녕하십니까. DSBA PYSR Mass Prompter Mathematical Reasoning Using Large Language Models라고 라는 논문으로 준비하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랩 석사과정 이상미입니다. 이 논문은 2023년 3월에 나왔지만 굉장히 숫자 연산 태스크에서 실용적인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153회가 인용될 만큼 좀 유효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 대해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 매스 프롬프터라고 하는 이 아리스메틱 문제에 대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생성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론인 즉 프롬프터를 제안한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이 제로샷 COT의 방법, 즉 화면에 있는 예시처럼 모델이 생성한 이 연쇄적 추론 과정이 실제 성능을 개선을 하였으나 이 COT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이 각 단계별로 이제 생성을 하는데 이 단계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화면에 있는 예시처럼 각 단계별로 세분화를 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해당 논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 방법론의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프레임워크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문제를 더 간단한 다단계의 절차로 세분화하여 푸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레임워크에 각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다양한 검증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 영감을 적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은 4개로 구성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Compliance with Known Result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Multi Verification이고, 세 번째는 Cross Checking, 네 번째는 Complete Verification입니다. 첫 번째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솔루션을 정답과 비교를 해서 정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즉 문제가 잘 정립된 솔루션이 있는 표준 문제일 때 특히 유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감은 멀티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여러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이 솔루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솔루션이 검증 가능하고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크로스 체킹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최종 정답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즉 프로세스 중간 단계의 정확성을 확인한다면 솔루션 뒤의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마지막 컴퓨터 베리피케이션은 계산기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산술 계산을 수행을 하면 최종 정답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개의 어떤 그 영감을 바탕으로 전체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자면 인풋 컬이라고 하는 어떤 퀘스천이 들어올 때 단순히 지금의 기존의 평가 방식들은 COT를 하거나 아니면 퓨샷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모델한테 프롬프트를 줘서 앤서를 생성을 하는데, 그 앤서를 생성하기에 앞서서
이 각 단계별로 어떤 세분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다시피 총 이 세 가지 총 세 가지의 어떤 변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 답변을 어떤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각 프레임워크, 각 단계의 어떤 좀 더 자세한 예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는 아래 질문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질문은 이 숫자 연산, 여기서 뭐 $5, 뭐 15명 아니면 뭐 8명의 그 아이들이라는 어떤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 정답을 산술, 즉 추론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Generating Algebraic Template이라고 하는 이 키 밸류의 형태로 매핑을 사용해서 숫자 항목을 변수로 대체하는 방법인데요. 즉 질문을 대수 표현식으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을 알파벳으로 변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설명을 하자면 이 각 단계의 어떤 연산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변수가 될 부분들을 그러니까 숫자로 된 부분들을 변수 형태로 변환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의 어떤 매스 프롬프트 단계는 다양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계산 과정에 대한 교차 확인을 하는 방식이고, 여기서는 이 교차 확인을 위해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대수적 방식이고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방식이라고 이제 논문에서 워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이 대수 표현식의 분석 솔루션을 생성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예시가 이제 그 프롬프트 각 방식의 프롬프트 예시고, 오른쪽이 이 모델 생성 결과물인 이 파이썬 함수 형태의 생성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수적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수학 방정식을 작성을 하고 이 answer로 시작하는 답 형식을 생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연산 기호를 통한 어떤 표현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파이썬 프롬프트는 파이썬 코드 제너레이션처럼 파이썬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는 프롬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예시처럼 함수가 주어지고 함수의 어떤 필수 조건인 아규먼트와 어떤 리턴 값으로 이제 구성되는 것이 파이썬 프롬프트이고요. 세 번째 이 컴퓨터 베리피케이션 단계는 이 앞에서 이 표현식의 입력 변수의 무작위 이 키밸류 매핑을 사용을 해서 이번에서 생성된 식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표현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의 eval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 eval 메서드는 그러니까 파이썬 안에 있는 어떤 내장 라이브러리 메서드이고, 이 eval 함수를 통해서 숫자 값을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것이 이 메소드의 리턴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을 비교를 해서 어떤 다양한 출력식에 대한 합의점이 있다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즉 어떠한 예시로 봤을 때는 둘 다 동일하게 35를 이제 생성을 하면 동일한 값을 생성했기 때문에 합의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 소수점 연산 같은 경우에는 정수처럼 정확히 값을 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뭐 34.5, 34.6처럼 어떤 소수점을 기반으로 합의점을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합의점에 기반해서 최종 답을 계산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어떤 스태티스티컬한 어떤 유의성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인데, 어떤 앞에서 이 다양한 식의 어떤 결과값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매스 프롬프트,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접근 방식으로 나눠지는 프롬프트와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나온 생성 결과물에 대해서 내장 라이브러리인 이벨 함수를 쓰는 단계인 세 번째 단계를 총 n에서 5회 반복하여, 여기서 n은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반복해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값을 답으로 도출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 그대로 여러 단계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LLM의 랜덤니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어떤 평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 프레임워크의 어떤 각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험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데이터셋은 이 멀티 아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이 숫자 연산을 포함하는 퀘스천과 그 퀘스천을 기반으로 앤서가 매핑된 형태의 데이터셋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복잡한 산술 연산과 추론을 수행하는 이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수학 문제 모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64, 36, 어떤 4라는 어떤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연산과 추론을 통해 최종 답변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데이터셋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로샷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의 어떤 예시나 아니면 체인 오브 스 형태의 추론 단계를 생성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퀘스천을 주고 앤서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제로샷 세팅이라고 말을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샷 COT는 체인 오브 스 형태로 어떤 최종 숫자 값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연쇄적 추론 단계를 생성하도록 하는 형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팜이라는 모델도 같이 제시가 되는데, 팜 모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학습 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객체나 클래스를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훈련한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퓨사 COT는 여러 개의 이그젬플을 프롬프트에 같이 제시를 해서 이런 퀘스천이 나오면 이런 앤서가 나오고, 어떤 퀘스천과 그 앤서의 예시를 이그젬플 형태로 부여한 프롬프트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프 컨시스턴시는 하나의 답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답변을 그러니까 모델한테 한 번만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추론 과정 및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고 다수결로 최종 답변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만약에 모델한테 5번의 생성을 시키고 4번을 만약에 5로 생성을 하고 한 번은 1로 생성을 했으면 다수결로 5로 최종 답변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실험 장표는 매스 프롬프트 방법론의 정확도 비교의 어떤 장표이고, 이 매스 프롬프터를 제로사 COT 형태로 했을 때 성능을 베이스라인들과 비교한 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기존 제로샷 그리고 제로사 COT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성능 92.5라는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소타, 그러니까 이게 소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나온 논문 연구들 중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연구를 의미를 하는데, 이 소타의 접근 방식과 또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성능이 비슷한데 이 논문이 왜 유효하냐라고 뭔가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기존의 이 퓨사 세팅, 그러니까 이 제로 플러스 퓨사 COT는 8개 그리고 뭐 n개의 이그젠플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제안한 방법론은 그런 이그젠플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로샷 형태로도 퓨샷 형태의 어떤 성능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삼고 있고요. 이 퓨샷 형태의 어떤 COT 방법론이 이그젠플을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공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차별점이자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생성한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여러 번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어떤 모델이 정답은 2인데 답변을 1로 생성을 했을 때, 답변을 1로 생성한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검증을 못 하는데, 만약 여러 번 생성한 뭐 1을 4번 생성하고 2를 한 번 생성했으면 이 모델이 1과 2 중에서 헷갈린다 라는 어떤 작지나만 어떤 해석 가능성을 부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COT의 어떤 추론 단계는 화면에는 예시처럼 지나치게 이게 긴데 뭐 한 4-5문장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파이썬 또는 대수적 방법의 어떤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 기존의 어떤 COT의 생성 결과물보다 더 적은 토큰 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 프롬프터의 이제 결론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결론 부분은 아리스메틱 추론 문제에서 LLM의 제로샷 성능을 향상시키는 매스 프롬프터라는 것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계산식에 대한 정답을 비교해가며 LLM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40B 매개 변수를 가진 더 큰 모델의 제로샷 COT뿐만 아니라 소타, 퓨사 COT 모델과도 비슷한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 즉, 어떤 이그젠플을 선정하기에 공수가 되는 퓨사 세팅에 이그젠플을 선정하지 않는 제로샷 형태의 세팅만으로도 비슷한 성능을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 계산식을 포함하는 프롬프터를 여러 번 실행하고 있지만 항상 출력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다. 어쨌든 이 여러 번의 생성을 하는 방법도 모델한테 프롬프트를 부여를 해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출력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첫 번째 한계점을 삼고 있고, 두 번째 한계점은 대수 표현식과 피타고라스 표현식 모두 프롬프트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더라도 잘못된 결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 표현식과 피타고라스 표현식이 만약에 다른 그리고 뭐 같은 그리고 답변을 생성할
했음에도 그러면 같이 생성했으니까 이거 최종 정답값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데 이 최종 정답값이 잘못된 결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계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스 프롬프터라는 논문으로 PISR을 준비한 DSBA 석사과정 이상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